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교재 49페이지 8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정보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오직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허가라는 말은 없죠. 인가라는 말도 딱 한 번 있습니다. 협회 설립 인가. 자, 그 다음에 정보망은 개업공개사 상호간입니다. 의뢰인 상호간 X, 의뢰인과 개업공개사 간의 X,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정보망의 운영 규정을 정하여 지정권자의 승인을 얻어야 됩니다.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정받고 나서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지정 취소는 할 수 있습니다. 하여야 한다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입니다.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 만약에 똑같은 거짓 정보를 공개해도 거래정보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8번에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거래정보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자격증 원본을 제출해야 된다 했는데 사본 제출입니다. 예, 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죠.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있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정 신청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가 아니라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교부해야 됩니다. 지정 요건이 맞으면. 자, 그 다음에 정보망에 임대 중인 중개상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임차인의 성명을 공개해야 된다 했는데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4번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청문을 거치지 않고 원래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되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사망, 해산이면 청문이 들을 청, 들을 문인데 듣는 게 청문인데 죽고 없는 사람한테 들어볼 수는 없죠. 그래서 해산이나 사망의 경우에는 청문 거치지 않고 지정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이게 정답이네요. 4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 거래정보사업자는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직접 조사한 중개사물의 정보도 공개할 수 있다. X입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 예, 개업공개사 상호간의 정보를 교환하는 체계가 부동산 거래정보망입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정보망에 대해서 틀린 내용입니다. 1번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하여 공개해야 되고요. 개업공개사에 따라서 정보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도 아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않는 자는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했는데 지정 취소는 할 수 있다만 있습니다. 지정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자격 정지, 업무 정지는 할 수 있다고 자격 취소는 요건에 해당되면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취소해야 된다 X입니다.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보망에서 삭제해야 됩니다. 다음은 11번이 아니고 이제 개업공개사 등의 의무입니다. 이 의무와 책임이 시험에 잘 출제가 되죠. 자, 이 의무 중에서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않는 것을 반의사불벌죄라고 하죠. 반의사불벌죄. 우리 공인중개사법상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는 것은 오직 이 4번에 비밀준수 의무 위반하는 거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된 의사에 반하여는 벌하지 않습니다. 친고죄하고는 다릅니다. 친고죄는 적극적으로 고소해야 벌할 수 있는 것을 친고죄라고 하죠. 그러나 반의사불벌죄는 가만히 있으면 벌할 수 있고 다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습니다. 자, 다음은 확인 설명에 관해서 틀린 겁니다. 확인 설명 의무에 대해서 틀린 것. 1번 확인 설명은 중개 완성되기 전에 미리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는 계약서 작성 시에 하지요. 자, 그 다음에 취득하려는 의뢰인 일방에게만 설명하면 됩니다. 설명은 설명서 작성 교부는 쌍방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중개가 완성되어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당사자라고 하면 쌍방이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확인 설명을 잘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주거용 건축물, 5번이 답이네요.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소음, 진동은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했는데 1조 소음, 진동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서 설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5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확인 설명과 관련해서 틀린 내용입니다. 자, 1번 권리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됩니다. 쌍방에게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2번 확인 설명 위반하면 업무정지라고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확인 설명 의무를 위반하면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업무정지였는데 다만 지금도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3년간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고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업무정지가 아니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확인 설명해야 됩니다.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 9가지가 있죠. 확인 설명해야 될 거 9가지. 전속 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도 물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 확인 설명해야 될 거 9가지도 암기해야 됩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기본서, 기본 이론 강의할 때 했습니다. 그 부동산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기본적 사항, 권리관계, 거래 예정 가격, 중개보수 산출 내역, 토지 이용 계획,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 조건, 입지 조건, 취득 관련 조세의 종류 및 세율,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을 해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고 3년 동안 보존입니다. 전속 중개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는 개업공개사가 서명 날인을 하되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보조원은 함께 서명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보조원이 함께 서명 날인을 했다 하더라도 위반은 아니라고 했죠. 다음은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옳은 것입니다. 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작성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 3년 교부가 3년 보존이 아니라 5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하지 않는 경우 등록 취소가 아니라 업무 정지입니다. 그리고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계약서 기재사항이 아니다 했는데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기재사항. 인물계약금을 인권조교에게 지급했다. 거래당사자,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물건의 표시,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바크 약정, 그 다음에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이게 바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입니다. 이게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9개 암기해야 됩니다. 이 위에 있는 게 이게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죠.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계약서 기재사항에 해당이 됩니다. 자, 분사무소 소속공개사가 중개행위를 한 경우에 그 소속공개사와 분사무소 책임자가 함께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예,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5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출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틀린 것인데 1번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당사자 쌍방교부가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이것은 쌍방교부입니다. 맞습니다. 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와 확인설명서 2개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자, 표준서식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표준서식은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계약서.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는 계약서 기재사항이다. 물건의 인도일시 인권조교, 물건의 인도일시 인물할 때 이는 거래당사자 인적사항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기재할 사항이 아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교부일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5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보존해야 되는 의무, 보존해야 되는 의무인데 전속중개계약서 3년, 확인설명서 3년, 계약서는 5년 보존입니다. 따라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도 5년 보존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7번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했는데 거래금의 지급일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서 계약서 사본 보존기간, 답은 2번이네요. 계약서 사본을 물론 5년 동안 보존해야 되기는 한데 그걸 계약서에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입니다. 그래서 거래금액, 계약금, 지급일자 이런 것은 적죠. 기재를 합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사항, 그 다음에 거래 금액, 그 지급 일자 적습니다.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기재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그 밖의 약정 사항 적습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계약서 사본을 5년 보존해야 되지만 그게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은 아닙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거래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옳은 것입니다. 우리 오지선당 풀면 옳은 게 훨씬 더 어렵죠. 자, 옳은 것인데 1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했어요.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교가 교부일자입니다.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소속공개사도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요. 소속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표준서식으로 작성해야 된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4번 법인의 분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분사무소에서 작성하는 계약서에는 분사무소 책임자가 서명 및 날인해야 되고요. 당해 업무,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개사가 있다면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예, 4번이 정답이네요. 맞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계약서의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이중계약서를 작성해도 형벌 대상, 징역 벌금 대상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8번의 답 4번이고요. 그 다음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계약일,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계약일 있고요. 니은의 물건의 인도 일시 있고요. 그 다음에 권리 이전 내용 있고요. 그 다음에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거래 금액, 그 지급 일자,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자, 그래서 4개 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네요. 9번에 답 5번이고요. 자, 다음은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계약서에 대해서 틀린 건데요. 표준계약서 사용해야 된다. X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계약서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임의적 취소. 답은 1번이죠. 그래서 자, 2번 이중계약서를 작성하면 안 됩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작성해도 등록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중계약서, 거짓계약서 다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4번 계약서 사본은 5년 보존해야 됩니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는 당해 중개행위를 한 소속공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가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소속공개사만 하는 것은 안 됩니다. 따라서 10번에 1번이 답이고요. 11번입니다. 11번.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1번. 중개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건 계약 성립되고 나서 계약서를 교부하는 때 계약서, 확인설명서, 보정설정증명서류 3개를 교부하고 그때 설명하면 되죠. 계약도 성립되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업무 개시 후에 보정보험 가입하면 된다. 업무 개시 전에 미리 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등록증을 교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의과실과 관계없이 틀렸죠.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4번 폐업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공탁금을 회수할 수 없다. 5년이 아니라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3년, 5년 암기해야 되겠죠. 공탁금은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 때문에 5년이 아니고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손해배상은 세 가지입니다. 중개행위 장소 제공,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그 다음에 고용인의 고의과실 세 가지를 원인으로 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5번이 맞는 말이네요. 장소 제공을 해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그러면 자격증 등록증을 빌려준 사람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번의 정답 5번입니다. 다음은 12번 보겠습니다. 12번. 자, 자격 취소 처분을 받아 자격증을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며칠 이내 반납해야 돼? 자격증 7일 이내 반납해야 되고요. 지정은 운영규정 3개월 이내에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며칠 이내? 15일 이내에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긴 것부터 짧은 순으로 긴 게 가장 긴 게 뭐예요? 니언이네요. 니언 가장 긴 게 니언. 그 다음에 디귿 기역. 니언 디귿 기역이 돼 있는 게 니언 디귿 기역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이 정답이다. 이런 식으로 숫자가 시험에 나오니까 전부 다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3번 내용입니다. 13번. 자, 13번인데 보정설정 서울특별시 A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고요. B, C, D에 분사무소가 있다. 보정설정 금액이 얼마냐? 자, 그러면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각각 1억이죠? B, C, D, E 4개네요. 4억. 그 다음에 주된 사무소 2억 합하면 6억입니다. 6억. 그래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에 4번입니다. 자, 다음은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옳은 것입니다. 14번에 옳은 것. 1번은 개설 등록 이전에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증보험 공제 공탁해야 된다. 등록 전에 미리 못합니다.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또는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을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 갑의 행위로 본다. 이게 맞네요. 2번이 정답이네요. 법 15조 2항에 있습니다. 3번 갑은 을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에 대해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 4번 갑의 병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직원이 잘못한 경우는 직원하고 사장하고 공동 책임입니다. 그 다음에 사장이 잘못했을 경우에 사장에게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잘못했으면 병이 누군데요? 의뢰인 병이 을은 직접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했는데 을이 고용이 있죠. 보조원도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5번 갑의 책임이 인정되어 병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한 공제사업자는 갑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했는데 공제사업자는 개업공개사에게 구상권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의 고의과실이 있다면 고용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4번에는 답이 2번이 되겠고요.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옳은 것입니다. 무자격자가 우연한 기회에 거래 행위를 중개한 경우 과다하지 않는 중개보수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했는데 무효가 아니고 이거는 유효입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무등록업자 또는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개업공개사의 보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은 지역농협은 2천만 원이 아니고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은 1,000만 원 이상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공탁금은 5년이 아니고 폐업을 해도 3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가 자신 명의의 중개사무소에 무자격자로 하여금 자금을 투자하고 이익을 분배하도록 하는 것만으로도 무등록 등록증 대여에 해당된다. 아닙니다. 실제로 동업을 한다면 적법행위입니다.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돈을 투자한 사람하고 같이 동업을 하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이 계약서 확인설명서 작성했다면 위반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여에 해당된다 X입니다. 만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분배하도록만 했다고 해서 실제 중개업무를 자격증 있는 사람이 했다면 위반이 아니라고요. 5번 분사무소를 개설한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해서 공탁만을 하는 경우 총 3억 원 이상을 해야 된다.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1억 합하면 3억 이상이죠. 주된 사무소는 2억, 분사무소 1억, 개인 1억,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해야 됩니다. 따라서 15번의 답 5번이고요. 다음은 16번 보겠습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틀린 것인데요. 1번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비용, 실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 했는데 계약금 등의 예탁금 제도와 관련하여 소요된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이 부담하고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매도, 임대, 의뢰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매도인이 부담하는 게 아니라 매수인,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와 관련된 비용은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개업공개사는 계약금 외에 중도금이나 잔금도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잔금도 계약금 등에 포함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야 된다.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만 이렇게 보증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이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네 돈 내 돈 섞어놓고 찾았으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개업공개사는 예치된 계약금을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예, 맞습니다. 임의로 인출하면 안 되고 거래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임의로 인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그래서 정답은 16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계약금 등. 이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됩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는데 그 예치 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자는 했는데 답은 법원 3번이 정답이네요. 3번. 자,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인데요. 계약금 등의 예치 권고 제도입니다. 자, 계약금 등이다. 등. 그래서 계약금뿐만 아니라 중도금, 잔금도 포함이 된다.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그래서 만약에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 경우에
바로 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넘겨주면 되는데 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등기 서류하고 돈하고 바꾸고 있는데 이건 동시행이 아닙니다. 동시행은 민법에서 보면은 동시행은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우에 지금 등기 서류만 받았다고 물권 변동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등기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등기하는 것과 돈 주고 받는 게 동시행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간행은 돈부터 먼저 주죠. 등기 서류만 받고. 그래서 만약에 그게 가짜 서류가 되게 되면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로 돈을 주지 않고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예치기관에다가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예치기관에 맡겨놨다가 여기에서 이제 보증금을 떼이지 않고 확실하게 돌려받을 수 있을 때 매도인에게 주는 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이 예치할 때 예치 명의자가 7명이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는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은행법에 의한 은행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예치기관이 누가 있느냐 하면 금융기관,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신탁업자가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있는데 이 예치기관이 또한 예치명의자입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은 은행이 금융기관이니까요. 그 다음에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의 명의로도 예치할 수 있고요. 신탁업자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신관서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계약 이행 관리 전문 회사 명의로 예치할 수도 있습니다. 예치 명의자 7명입니다. 다만 이 예치 명의자 7명 중에서 특이한 점은 2, 3, 4, 이 3명은 예치 명의자이면서 또한 예치기관입니다. 은행법에 의한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는 때에는 개업공개사는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며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는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만약에 10억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를 하면 개업공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으니까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하고 그 관계증서 사본을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절대로 미리 찾을 수는 없는지요? 있습니다. 반환 보증서를 예치 명의자에게 제시하고 예치된 계약금 등을 미리 수령할 수도 있는데 이 반환 보증서를 발행하는 기관이 금융기관, 그 다음에 서울보증보험회사입니다. 보증보험회사는 반환 보증서 발행기관이고요.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예치명의자 7명, 예치기관 3명,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2명을 암기해야 되는데 이 금융기관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 예치기관, 예치명의자 다 됩니다. 은행도 금융기관으로 본다면, 자, 그래서 이 계약금 등의 예치권고제도에서 한 문제가 시험에 출제되는데 계약금 등에는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다. 그리고 계약 성립될 때까지가 아니라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예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도입됐다. 예치명의자, 예치기관, 반환보증서 발행기관을 암기하셔야만 되겠습니다. 시험에 한 문제 출제가 됩니다. 따라서 17번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손해배상 책임입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도 시험에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옳은 것인데 1번. 개설 등록 신청할 때 해야 된다. 보정가입은 미리 못합니다.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할 수 없고 등록 통지서가 있어야 보정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 설정을 하여야 합니다만은 처음 등록할 때는 미리 못해요. 등록되고 나서 등록증 교부 전에 또는 업무 개시 전에 보정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보정 설정하지 않아도 된다. X입니다. 특수법인도 보정 설정은 하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제가입한 개업공개사로서 보정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정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는 15일 이내가 아니라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15일 X고요.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서 다시 보정 설정하는 것은 15일 이내죠. 그래서 재설정은 만료일까지 해야 됩니다. 3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예,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요. 보정 설정은 하고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4번이 맞는 내용입니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보정 미설정의 경우에는. 자, 그 다음에 5번 보정보험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경우 개업공개사는 30일 이내가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되고요.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정 설정 시기를 보면 보정 설정 시기를 보면 첫 번째 처음 보정 설정은 등록 후, 처음 보정 가입하는 건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구체적으로 본다면 등록증 교부 전, 등록증 교부 전이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해야 됩니다.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된다. 처음 등록할 때는 미리 못하고 반드시 등록해야 됩니다. 무등록은 보정가입이 안 되고요. 등록 통지서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다시 가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해야 된다. 그래서 2차 과목은 기본적으로 이런 숫자들 모두 다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이 시험에 두 문제 나옵니다. 손해배상 자체에서 한 문제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보정 설정 금액 법인은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이라고 했죠. 이런 내용들이 한 문제 해서 두 문제가 출제되니까 꼭 숙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